말씀을 드리면 뭐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게 된 지 꽤 됐어요. 그 신규로 들어오는 고객 그 매출을 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는 옷을 찾아가야 되는 고객들의 옷을 만들어서 그 사이클이 잘 맞아 돌아가서 여태껏 운영을 했던 방식이었어요. 애시당초에부터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갔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신규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납품을 해야 될 때 써야 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올해 초부터는 뭐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. 재정이 악화가 됐단 말씀이시잖아요. 마이너스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됐었던 거죠.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. 그런데 왜 신규 고객을 계속 받았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질 않아요. 재정이 어려워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으면 신규 고객의 돈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회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라는 말씀도 그렇고요. 웨딩에서 그 계약금으로 받으신 돈이 있잖아요. 뭐 아까 말씀한 대로 뭐 법인 뭐 사업으로 그냥 쓰신 거예요? 돈이 들어오면 그건 기속된 돈이고 그 돈은 운영하는 데 쓰입니다. 업체 운영비. 그리고 그게 어떻게 쓰이던 간에 그게 재료비로 얼마가 쓰이던 가공비로 얼마가 쓰이던 간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고 지출을 하고 지불을 하고 이렇게 제가 그냥 뭐 이렇게 구두로 얘기한다고 해서 믿어주신다고 하면 사실 너무 좋겠어요. 근데 하늘의 맹세코 뭐 사행성이나 다른 투자나 주식이나 투자나 다른 데다가 추적하기 위해서 한 건 절대 없었어요. 회사 운영하는 데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횡령한 건 아니다. 지금 정보만 가지고는 네.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판단 안 되죠. 판단이 어려워요. 왜냐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폐업하기 직전에 이거 받으면 당연히 내가 못 주는 거 아니야? 너 나한테 사기쳤네. 이해돼요. 근데 이제 이 사기와 관련된 조사받으러 가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아 나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속일 생각이 없었다를 적극적으로 해명할 거거든요. 뭐 예를 들면 뭐 폐업도 하지 않았다, 휴업 상태다. 그리고 이 돈들을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썼어요라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해명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해명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피해자분들한테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. 그 노력을 가지고 피해자분들한테 객관적인 자료로 해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. 근데 피해자분들이 완납을 한 이유가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이 옷이 원단을 수입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지불을 먼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. 근데 이거는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 보는 것과 일반인이 보는 시각에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좀 더 너그럽게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걸 하는 거고 그렇다면 매출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과정 중에 일정 부분의 어떤 과장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. 저 돈이 순수하게 옷 만드는 데 쓰여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원단값만 따지면은 물론 거기 그렇긴 이제 한데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가지 품이 들어가니까 옷이라는 그렇죠. 게 그죠? 그러니까 지금 정보만 가지고는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불길한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회복이 네. 좀 어려울 돼도 그게 본질이죠. 오래 걸릴 것 네. 같다라는 피해 회복이 그런 안 되는 게 생각이 좀 가장 들어서 본질이죠.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. 이게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그러면 네.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할 텐데.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떠나서 무책임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네. 예. 야, 참 이게 좀 힘들어졌습니다. 주변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업체 그런 데도 보면 새로운 뭐 사업 구상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또 피해 변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어떤 뭐 사업 구상은 또 있으신가요?